좋은 책을 읽고 긍정 확언을 하고 감사 일기를 써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더 지치고 더 비어있는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시죠? 상담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내가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와 지속적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모두를 찾아가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카고 하이드파크 근처에 살던 루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루스에게는 매주 복권을 사는 일이 삶에서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려 수천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됩니다. 집도 바꾸고 옷도 차도 아이들 교육 환경도 모두 달라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분은 더 가라앉았고 결국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는 긍정 심리학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그의 책에서 소개한 케이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다른데, 나는 그 돈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 많은 심리학 연구들에서 복권 당첨자의 행복도는 당첨되기 전과 당첨 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은 유전인 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나의 행복은 변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기존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복의 셋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설정된 기본 행복 범위가 있고 큰 사건이 있어도 결국 그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죠. 실제로 복권 당첨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두 집단의 평균 행복도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셋포인트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최근 수십 년간 종단 연구와 뇌과학 연구들은 행복의 기준선이 조절 가능하고 이동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행복에는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훈련을 통해 달라지는 부분 역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유전적 성향 플러스 외부 환경 플러스 내부 환경으로 이루어진다. 연구 결과들로 도출된 이 행복 방정식을 살펴보면 유전적 성향이 약 50%, 돈, 조건,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이 약 10%, 그리고 내부 환경이 약 40%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40%에 해당하는 바로 이 내부 환경입니다. 최근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통합적 능력을 저는 건강지능 HQ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Q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EQ가 강조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고 그 반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건강지능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행복을 더 이상 운이나 성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뇌의 어떤 회로가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알고 그 반응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영역이고 행복 방정식에서 실제로 나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충분히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행복을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돈이나 조건, 자극에 기대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 방정식에서 외부 환경이 차지하는 10%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 성공, 외모, 관계, 심지어 인종이나 성별, 종교 같은 정체성까지도 행복을 결정할 거라 믿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일관됩니다. 이런 외부 조건들은 행복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개념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난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한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쾌락입니다. 쾌락은 도파민 기반의 즉각적인 즐거움이고 뇌는 여기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즉, 돈이나 자극 같은 외부 환경은 행복 방정식에서 말하는 10% 영역만을 짧은 시간 동안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극은 커질수록 뇌는 더 빨리 적응하고 예전에는 충분했던 것들로는 이젠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흔히 의욕저하나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고 뇌과학적으로는 보상 민감도에 저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도파민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외부 자극에 전부 맡겨버린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자극을 무조건 끊는 도파민 디톡스가 아니라 작고 안정적인 자극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보시면 행복 방정식이 말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외부 환경 10%가 아니라 내부 환경 40%를 훈련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부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한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 행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뇌 훈련입니다. 행복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은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감정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고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조절 회로입니다. 우리의 편도체는 위협, 불안, 부정적 감정을 감지합니다. 전전두엽은 감정 조절, 재해석, 회복을 담당하고요. 이 조절 회로는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점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지금 나에게도 가능한 이유가 바로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연결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즉 신경가소성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뇌는 성장 후 점점 굳고 시간이 지나면 퇴화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신경가소성을 통해 우리의 뇌는 평생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감정 반응, 반복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뇌의 구조와 연결 방식을 실제로 바꿉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감정 경로는 점점 더 빠르게 자동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어떤 특별한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감정이 올라와도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길을 뇌에 반복해서 알려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에게 행복으로 가는 자동화된 길을 조금씩 매일 알려주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도 그 이전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고 편안한 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일상 속 감정을 다루는 뇌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 긍정 확언 문장을 외우기 전에 몸과 신경계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먼저 알아차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상담 세션과 프로그램들에서 사용하는 행복 훈련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동으로 결핍을 찾는 뇌를 의미와 자원 쪽으로 돌리는 연습, 주의 전환 훈련이죠.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연습, 반응 멈춤 훈련입니다. 자기 비난 대신 신경계를 안전 상태로 되돌리는 연습, 자기 안전화 훈련입니다. 이미 끝난 상황에 지금 감정이 계속 반응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연습, 과거 반응 해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의 반복이 쌓이면서 나의 행복의 기준선은 실제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이 훈련 가이드들은 이미 라온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연습,
하루에 한 번 진짜 감사 하나 적기. 내 감정을 비난하지 않는 연습. 이 작은 반복이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고 그 자체로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나온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